네,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임플란트를 입안에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 받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유지 관리도 걱정이 됩니다. 자, 내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또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현 원장의 치과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회사와 임플란트의 종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회사 임플란트가 좋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요즘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산이든 아니면 수입된 제품이든 임플란트들은 다 좋은 제품들입니다. 자, 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특정 임플란트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손에 익은 익숙한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어느 회사에 무슨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으셨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치료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임플란트는 픽스처라고 부르는 뼛속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픽스처와 연결돼서 올라오는 지대주, 그 지대주 위에 올라가는 치아 모양의 크라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드물게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혹은 내부에 손상이 되는 경우, 혹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심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쓰다 보면 임플란트 픽스처는 괜찮지만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에 연결된 지대주 혹은 지대주 나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자, 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와는 별개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어야 되거나 또 기존 임플란트 보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임플란트 회사도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 오스템, 덴티움, 메가젠, 네오바이오텍, 디오, 덴티스, 코알메디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국내 회사는 물론 수입하는 외국 회사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한 회사가 한 종류의 임플란트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현대자동차도 한번 보시면 매우 많은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있고 그 차를 고치려면 호환되는 부품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차에 맞는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되죠. 자, 언제 만들어진 차인지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각각의 임플란트도 다시 치료를 하려면 그 임플란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임플란트에 맞는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일부 호환되는 부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임플란트와 지대주의 연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딱 맞는 제품을 사용하려면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연결 구조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내부로 연결되는 육각 15도 구조의 KS 시스템, 그리고 내부로 연결되는 육각 11도 구조의 TS 시스템,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는 육각 US 시스템, 그 다음에 내부로 연결되는 팔각 8도 구조의 SS 시스템, 그리고 지대주가 임플란트와 연결된 원피스의 MS 시스템, 이렇게 다양한 연결 구조를 가지는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연결 구조에서는 임플란트의 직경별로 연결 부품을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같은 각도로 연결된다고 해도 모양은 비슷하다고 해도 회사마다 임플란트 내부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치과 의사가 그냥 딱 보면 모르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모르냐 하실 수도 있는데, 특징적인 임플란트는 알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 종류가 워낙 많은 데다가 또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서 다 바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치과에 전화하시면 혹은 물어보시면 어느 회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했는지 다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치과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인수인계를 해서 원장님이 바뀌는 경우에 이전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 치과에서 다양한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기억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요. 혹시 임플란트 치료받고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내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무슨 임플란트인지 알아두시고 또 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플란트의 직경도 같이 알아두시면 재치료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임플란트 보철의 재치료를 대비해서 내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어떤 임플란트 제품인지 그리고 사용된 임플란트의 직경 정도까지는 알아보고 또 잘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는 물론 우리 어르신들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치과 정보,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